그렇다면 이것을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조건으로 볼 수 있냐? 그것은 예. 아니지 않냐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금은 마치 풀리는 것처럼 예. 보이지만 향후 한일 관계는 복원이 아니라 괴멸적 파국을 맞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 예. 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관계 개선의 토대가 마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게 모든 게 다 해결되고 이제 원상복귀된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그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을 우리가 떼기 시작했다. 예.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셔틀 외교를 복원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기사 총리가 답방 얘기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지소미아 한일 정보보호 교류 협정인데 이거 정상화하기로 했죠. 이거 끊겼는데. 그리고 수출 규제 해제 이 얘기도 나왔습니다. 옆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쪽에 보면 과제죠. 일본이 추가 사과는 없었습니다. 앞서서 있었던 걸 계승한다 정도의 반복이었습니다. 요거는 약간 좀 지적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요. 강제동원 배상 그리고 무슨 파트너 기금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거기에 지금 구체적으로 강제징용과 관련된 기업들의 참여는 아직은 없습니다. 얘기만 나올 뿐인 거죠. 이런 성과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경주 교수님. 자, 어제 정상회담 뭐 여러 가지 브리핑도 있었고 기자회견까지 다 나왔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양국 관계자들이 자세히 설명도 내놨는데 일단 성과로 볼만한 것과 이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다라는 걸 좀 나눠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정상회담 전에 국내 박지인 외교부 장관이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하면서 이제 물컵의 반은 찼는데 반은 일본이 쉬어야 되는 과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반이 남은 물컵 채워졌다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아니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예, 그 먼저 그 성과로는 4가지가 있었죠. 예. 어떻든 간에 그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이라는 것을 양국의 경제 단체가 주축이 그렇습니다. 돼서 이제 하겠다. 오.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셔틀 외교 복원하고 지소미아 정상화, 수출 규제 해제. 예. 이거는 어떻든 간에 뭐 일종의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아쉬웠던 것은 일본의 그 추가 사과가 결국에는 그 과거의 오부치 담화를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라는 예. 이 어휘로 끝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통절한 반성과 사죄라는 말을 해도 될 법한데 예. 이런 그 분위기까지 아직은 이르지 못했다. 이것이 현재 일본인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이제 아베 담화가 2015년에 나왔었죠. 예. 전후 70년 담화. 그때 이제 그 사죄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강하게 우리가 이제 더 이상은 우리 후손들에게 사죄를 시키지 않겠다 그러면서 일본 국내 정치적으로는 이 사죄의 그 뭐랄까요 기준치를 상당히 높여놓은 부분이 예.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으로서는 현 단계에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라는 이 말에 그치지 않았나 이렇게 그 부분은 좀 보고요. 아쉬운 점으로 보시고 계시네요. 그렇죠. 그러나 어떻든 간에 아까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 예. 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관계 개선의 토대가 마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게 모든 게 다 해결되고 이제 원상복귀된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그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을 우리가 떼기 시작했다. 예.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수출 규제도 예를 들어서 풀긴 풀었지만 예. 한국을 파이트 리스트에 복원시키는 것은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을 갖고 보겠다. 그 뭐 이런 논의한다는 식의 얘기 정도 나왔죠. 예, 강경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 이것은 물론 일본 국내 정세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예. 지금 뭐 그야말로 이렇게 모든 거를 다 일시에 한국 측에 제시할 수는 없는 그런 그 경우도 있다고는 보는데 예. 어떻든 간에 저는 일본의 입장으로서도 지금 이번에 한국이 크게 정치적으로 그 결단을 하고 일본에게 다가온 만큼 일본으로서도 지금 이 윤석열 정권 내에 어떻든 기정사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면서 예. 한일 관계를 개선시켜야 한다는 그 의지는 정확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판단도 그렇고요. 예. 뭐 한국이 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거나 하면 한일 관계가 불안정해질 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상당히 한일 관계 개선에 의욕적인 윤석열 정권 내에 일본이 거기에 이제 그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 호응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라는 그런 논전을 일본 언론에 뭐 요미우리 아사히 예. 할 거 없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일본 정계에서도 상당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일본 같은 경우
5월 이후에 어쩌면은 이 총선거가 예. 있거든요. 그 의회를 해산해서 총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경파의 어떤 그 주장 같은 것을 의식하다 보면 예. 지금 단계에서 모든 걸 원상복귀 시켜놓기에는 즉 예. 물컵의 나머지 반을 다 채우기에는 조금 일본으로서는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이번엔 장윤성 기자께요. 네. 사실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제 반도체 소재 관련 세계 품목이 논란이 됐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해왔거든요. 근데 이거를 해제가 된다, 해제됐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일본 경제산업성은 해제가 아니라 완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럼 또 실질적으로 그게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고 설명했거든요.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도대체? 한국에 따라 달려 있다라는 표현까지 나왔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보기에 우리 정부가 줄 것을 굉장히 많이 주고 그리고 또 추가로 더 따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정부에서는 그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예. 기하라 세이지 일본 관방장관이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독도 위안부 레이더 조사 수산물 수입 규제 문제 이 등등에 대해서 실제로 의견 교환이 있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독도 문제가 포함이 됐고 예.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착실한 이행을 요구를 했다라는 공식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어제 저녁 8시 50분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하나도 확인을 안 해줬습니다. 그리고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언급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그렇죠. 하고 있는 없었다고 또 얘기를 했단 없었다라고 강하게 부인을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예. 기하라 관방장관이 일본 기자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또 이해할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 문제를 포함해서 예. 우리 정부가 요청하고 요구하고 해야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성과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뭐 돈가스, 뭐 오므라이스 다 좋은데요. 그리고 화합주도 좋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핵심은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를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직시하고 그 다음에 미래를 지향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면전에서 기시다 총리가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관한 조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강제징용 없었다라는 기존의 그런 표현이 안 일본 들어가 있는 정부의 거네요. 입장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98년 10월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서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있었던 뭐 고노다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담화를 계승한다라는 것이고요. 그중에 핵심은 2015년에 있었던 아베 담화. 사죄 없는 사과. 이 논란이 굉장히 컸던 이 문제를 반복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을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조건으로 볼 수 있냐? 그것은 아니지 않냐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금은 마치 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향후 한일 관계는 복원이 아니라 괴멸적 파국을 맞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장윤성 기자께서 이제 어제 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굉장히 약간 문제가 많다 이런 쪽으로 이제 이 판단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아니 기본적으로 피해자 생존 피해자 세 분이 전부 이것을 받지 않겠다라고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상황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거 다 떠나서요. 구상권만 하더라도 이게 유효 기간이 10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4년 남았습니다. 6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을 어떻게 확약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화이트리스트 등등에 관한 문제를 일본이 풀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일본 관방장관이 일본 기자들 앞에 설명한 부분 중에서 우리하고 관련돼 있는 게 독도 문제하고 위안부 해법이거든요. 이거를 꺼냈어요, 관방장관이. 근데 우리 대통령실은요, 오늘 나왔는데 논의된 바 없다고 했습니다. 약간 이렇게 되면 진실공방처럼 가는 거거든요. 자, 김경주 교수님. 이거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요, 이거는? 저는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측이 아주 노골적으로 제의를 이렇게 이야기를 꺼냈다고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이 관방장관이 문제는 약간 과장을 한 건가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어떻든 간에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서 서로 간에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12년 만에 이루어진 정상회담 자리에서 이것을 노골적으로 꺼냈다기보다는 아마 넌지시 어떤 함의적인 표현을 써서 일본으로서는 그래도 이야기했다라는 기정사실을 국내를 향해서 발신하고 싶은 경우는 있었다고 봐요. 역시 그건 선거를 의식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교적인 거죠. 서로 간에 외교적으로 일본은 했다고 하고 한국은 안 했다고 했을 때 서로 간에 맞는 얘기다. 뭐 그 정도로 아마 이야기를 꺼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뭐 일본식의 뒤끝이겠죠. 일본으로서는 이제 한국은 어디까지나 그 위안부 합의가 한일 간에
공식적인 그 정부 간의 합의다라는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그 재단이 해산됨으로써 모든 그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조속히 복원을 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그 기존의 주장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 가지 제가 그 구상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구상권을 뭐 우리가 행사 안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건 아니고요. 구상권 행사를 상정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정확하게 워딩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기시다 총리 역시 구상권을 한국 측이 구상권의 행사를 상정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똑같은 워딩을 한 걸 보면 외교 무대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 서로 간의 주장을 마구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으로서도 그 외교적으로는 그 최선의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오늘요 1박 2일 일정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오늘도 일정이 꽤 있었습니다. 관련된 영상도 준비된 게 있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미래 세대인 청년 여러분을 위해서도 양국의 발전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청년 여러분이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양국의 정부 당국자는 물론이거니와 민간 분야의 리더들도 힘을 모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미래를 생각하고 한국 청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자, 뒷부분이 개이유대 강연으로 좀 보이죠? 자, 김성태 의원님. 1998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오부치 일본 총리 간의 이 한일 공동선언은 한일 관계에 있어서 가장 역사 인식에 대해서 서로 깊은 내용이 진솔하게 정리된 그런 선언이라고 이렇게 봐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아주 절실하게 적극적인 입장의 그 진정성을 일본 당시 정부, 당시 오부치 총리도 그걸 느꼈기 때문에 그 오부치 선언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통절한 반성과 사죄하는 마음으로가 그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도 과거에 이런 총리라든지 50여 차례 일본 정부가 그 반성한 전체적인 내용을 다 개성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교수님도 김 교수님 말씀했듯이 아베 선언 이후에 일본은 하나의 좀 가이드라인 같은 게 사회적 합의로 이렇게 쭉 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호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뭐 베트남 어느 동남아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일본 방문을 통해서 한일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이 의지는 싸움을 이렇게 하고도 하야의 손을 갖다가 내밀고 악수로 청하는 사람이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성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켜보시면 알겠지만은 일본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방문을 일부 총선을 앞두고 참여 선거를 앞두고 좀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건 있지만은 기시다 총리 그러니까 답방을 통해서 역사 인식의 새로운 또 장이 정리될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